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추운 겨울이 되겠네요. 그리고 길게 빙하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겨울입니다. 겨울 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추운 게 아니라 날씨는 더운데 마음은 추워요. 한국 사람들한테 마음이 춥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만큼 좀 경기가 안 좋구나, 버티기 쉽지 않구나, 이거예요. 보통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제접은 성수기인데 요즘에는 제접 성수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워 이게. 예. 올해 여름에 사실 현금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일이 많아요. 주문도 많고 채용 공고도 많고 돈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여름에 이제 사람 뽑는 공고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많은 거 많은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요. 사무직 같은 거 이제 직장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정규직 자리가 많이 없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서울 같은 데 이제 중소기업 사무직이 많으니까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진짜 지원자 미어 터져요. 그래서 점점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휴가지 정하려고 주변에 물어보니 휴가 안 간다고 하는 사람 많네요. 그렇죠. 휴가라는 것도 돈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가철나 휴가 가면 뭐가 안 좋냐 하면 바가지가 심해요. 보통 이제 여름 휴가가 7말 8초예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입니다. 근데 그때 다 같이 몰려가면 차도 막히고 뭐 통행료나 숙박비, 음식 같은 게 바가지 심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돈 많이 깨집니다. 휴가처는. 사실 뭐 여러분들 휴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휴가 간다고 해서 딱히 힐링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왜냐 남들 같이 다 가다 보니까 차 우르르 몰리고 거기다 바가지 심하고 왜 숙박업체 이런 데서 막 말도 안 비싸게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났던 경우가 아실 분도 많을 거예요. 꼭 휴가라는 게 어디 가야만 차 먹으니 멀리 가야만 휴가는 아니거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멀리 나가는 것보다 그냥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 공원이나 아니면 그냥 집에 쉰다거나, 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냥 집에서 이제 안 나가고 먹을 거 잔뜩 사놓고 뭐 게임이나 뭐 넷플릭스 본다거나. 사실 그게 휴가가 맞거든. 근데 그런 휴가 가성비가 엄청 좋잖아, 맞죠? 뭐 준비할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돈도 많이 굳고.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간다기보다는 이제 차 몰고 어디 안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휴가는 다 있죠. 휴가는 다 있는데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휴가처나 이제 차 몰고 어디 뭐 관광지나 휴양지 가가지고 돈 쓰는 것보다 집에 쉬겠다 이거죠. 예.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휴가 가겠지. 주머니 사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년 연휴 휴가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항상 그 바가지 문제 있죠. 뭐 자릿세 문제 아니면 음식값 문제가 항상 불거져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숙박업체가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 같아, 이제 휴양업체 중에. 왜냐하면 사실 너무 바가지가 심해가지고. 바가지 심할 때 이제 예전에 장사가 됐던 게 바가지가 심해도 우리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거대한 그런 겨울을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잠깐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 제가 봤을 때는 쭉 간다고 보시면 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것보다 앞으로 더 추워지기 때문에 대비를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이 차디찬 대한민국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름에 하더라도 사람들 지금 마음은 차가워요. 이게 절대 잠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권회사 광화문, 신촌, 이수지점이 폐쇄돼서 여의도로 통합되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은행이나 마트도 아니고 증권지점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서울의 지점 3개가 폐점되는데 통합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폐점이면 어느 정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뭐 증권회사 아니면 이제 금융권 이런 것은 슬슬 이제 통폐합이 되고 있죠, 여러분. 통폐합 많이 되고 있죠. 왜냐, 일단 이분도 몸값이 비싸요. 예. 그나마 이제 셀러리맨 중에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 쪽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이에요. 금융권. 원래부터 증권하고 이제 은행은 오래 못 살아남습니다. 돈은 많이 받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이분들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실력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요. 40살 이전에도 보자기수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돈은 많이 받는 직종이 맞아요. 돈은 많이 받는데 항상 불안해. 누군가 내 자리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보따리 싸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증권회사도 이제 엘리트 분들 말고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몸값이 비싸 이게. 그렇다고 저 증권회사 입장에서 저 사람들 뭐 사정을 다 봐가면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요즘엔 좀 힘든 게 뭐냐면 워낙에 이제 어플이나 그런 이제 증권 관련 그런 프로그램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시대가 발전하면 생긴 문화인데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증권 관련 정보나 프로그램 같은 무지하게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증권 전문가 전화해서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하는데 요즘에는 뭐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회원가입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증권 관련 어플, 주식 관련 어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주 많겠죠, 제 방송에도. 적당히 하시고요. 투자 적당히. 그래서 굳이 뭐 그런 증권이나 뭐 또 자산 전문가 안 만나도 기본적인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 자산가들한테 이제 맡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런 증권 쪽의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죠. 금융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은행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은행 갈 일이. 은행 가보면요, 저도 은행을 언제 가냐 하면 이제 통장 만기 됐을 때, 그때 말고는 안 갑니다. 통장 만기나 카드 분실했을 때 이 두 군데 일 말고는 안 가요. 근데 은행 가면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 가면 아침에 가면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예적 끊고는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고, 한쪽에 줄이 상당히 길어요. 그 상당히 긴 줄이 뭐냐 하면 바로 대출이에요. 대출. 예. 대출 만기돼 가지고 연장 받으려고. 그분들 표정이 진짜 안 좋아요. 예. 왼쪽 편이 보통 대출이거든요. 은행 그 예적금 창구도 있잖아요. 한 2개밖에 없어요. 원래 한 4개, 5개 있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은행 가보면 예금 코너만 1, 2, 3, 4, 5 있었는데 지금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친구는 어디 갔을까?
대출은 한 창구밖에 없는데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 이제 예적금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뭐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은행에 본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은행 방문할 일이 없어. 은행 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직원들도 많이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낭비죠. 그러다 보니까 지점을 점점 폐쇄하고 있는 겁니다. 창구도 줄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은행 이제 뭐 자리 준다고 그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름 나갈 때 은행에서 돈을 쥐어주고 나갑니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도 대기업 이제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면 희망퇴직으로 나가도 돈 많이 받고 나가요. 이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부터 걱정해야 돼. 본인부터. 얼마 전에 보니까 농협인가 희망퇴직 받을 때 퇴직금 플러스 이제 3억인가? 그 방금 쥐어주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쥐어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걱정해야 돼. 우리부터. 이분들은 그래도 돈 벌 만큼 벌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몸집 줄이기 많이 할 겁니다. 기업에서 몸집 줄이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살아남기를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자리 잘 버티시고 잘 지키시고, 그리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닐 때 많이 뽑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이 다닐 때 많이 모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